1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3부 바보회의 조직 25화 바보회의 사상. 왜 전태일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재단사 모임의 이름을 바보회로 하자고 제의하였는가? 또 어째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던 것인가? 전태일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재단사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는 나이가 든 선배 재단사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뭘 한다고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리려 하느냐고 막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놈은 바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한번 바보답게 되든 안 되든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 이것이 그의 제안의 내용이었다. 태일의 이러한 설명이 끝나자 좌중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만장일치.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두 사람의 찬성 발언을 거쳐 전체 의사로 채택되었다. 태일의 설명은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좋다, 우리는 바보다 하는 어떤 법열과 같은 감동과 연대감이 각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응아리져 올라와 소리 없는 함성으로 그 자리에 메아리쳤다. 이제 그들은 바보로 살아오다가 또 다른 뜻의 바보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누가 바보이며 누가 바보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피땀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남을 속이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돈을 벌던지 권력을 잡던지 하여간에 출세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른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런 똑똑한 사람 말고 또 한 부류의 약은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할 줄 알고 현실에 적응할 줄 아는 이른바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다. 강자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며 반대로 약자 앞에서는 허리를 뻣뻣이 펴고 헛기침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세 철학 제1조이다. 그들의 사전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강한 자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 없다. 일제 36년의 억압과 지배의 현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동, 그리고 6.25의 혼란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남았던 기성세대는 이러한 비굴한 처세 철학을 뼛속까지 익힌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잘난 사람이 될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도 최소한 이러한 야근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뿐인가? 강자들이 판을 치는 모든 사회기구가 한결같이 새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응, 타협, 겸손, 순종, 온건 등등의 미덕이다.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당연한 삶의 요결,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공리처럼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 선배, 교사, 라디오, TV, 영화, 고명한 학자, 승려, 정치인 등등의 모든 권위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에 들어온 이 그럴듯한 추상적 명제를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그것은 곧 어떠한 현실에서건 저항하여서 안 된다고 하는 쓸개를 빼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세된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실로 무서운 주문인 것이다. 흔히들 아무개는 군대에 갔다 오더니 사람 다 돼서 왔다고 하는 말들을 한다. 군대가 사람 만드는 곳이다. 군대에 갔다 오면 사회에 적응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철저한 혁명화복, X로 밤송이를 까라면 깠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는 식의 어떠한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이라도 아무 이의 없이 지켜야만 하는 숨막히는 계급사회. 인간적인 존엄이니 자유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호령과 기압과 빠따방망이의 세계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뼛속 깊이 깨달아 겸손해진 인간. 강자의 지배에 도전하거나 저항하거나 이기를 내세운다는 것이 달걀로 바위덩어리를 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철저하게 터득하여 온순해진 지각 있는 인간. 그러한 인간이 군대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적응할 줄 아는 인간의 정체이다. 사회는 이러한 인간을 여러 가지 그럴듯한 표현을 써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미화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된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사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 그것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기업주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지배하고 명령하는 강자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강자의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존엄하고 독립된 주체적 인간으로 모든 내면적 욕구와 의지와 희망의 충족을 포기하고 강자를 위한 하나의 도구, 기능, 노동력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상이며 또 그 참혹한 전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상이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자유보다는 책임을 숭상하라고 하는 요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들의 비장의 주문이다.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은 똑똑한 인간, 야근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선언하였다. 무엇인가 마음을 치는 대의의 부름이 있어 고난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보이다. 열심히 기술이나 배워 인류재단사가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잘되면 한미천 장만하여 장사를 하든지 평화시장쯤에 공장을 하나 차리든지 하면 빠를 텐데 부질없이 되지도 않을 근로조건 개선이나 부르짖고 다니다가 업주들의 미움을 사서 해고나 당하고 혹은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치도곤을 당하는 그런 아무 이득 없고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다니 그것은 바보이다. 남들은 다 벨이 없어서 가만히 죽어 지내고 있는 줄 아나 저희들이 무슨 통뼈라고 중불나게 나서서 노동운동이니 뭐니 하고 설쳐. 그런다고 뭐가 될 줄 아나 결국 신세 조지고 피보는 건 저희들 뿐이라고. 어리석은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할지도 모른다.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소를 던지고 그들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노예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취급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바보라고 한다. 왜 바보인가? 고난의 길을 자초하니 바보이다.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 바보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부르짖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나서자고 호소하는 전태일을 보고 나이든 선배 재단사들이 바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단연코 좋다. 나는 바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세상의 거꾸로 된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절대로 그릇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 대한 불을 토하는 매도였고 세상의 약삭빠른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정어린 비웃음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버리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바보인가? 노예로서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찬 지루한 나날을 아무런 의의도 보람도 기쁨도 없는 껍데기의 삶을 애걸하며 또 애걸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인가?
오늘의 현실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영구 불변한 현실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야근자들이 참된 현실주의자는 아니다. 체념하고 굴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수는 없다. 삭막한 겨울 벌판의 나무 둥지 속에서 내일 화사하게 피어날 꽃잎을 바라보고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 택한 길은 인간의 길이었다. 그것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스스로의 힘을 확신하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의심치 않는, 억압과 착취의 저 깊은 고통의 밑바닥에서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솟아오르는 새 시대의 목소리였다. 그들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선구자였고 죽음과 같은 체념과 침묵의 벽을 깨는 시대의 참된 영웅들이었다. 오늘 그들은 약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강성해질 것이다. 오늘 그들의 외로운 목소리는 언젠가는 거대한 함성으로 메아리칠 것이다. 오늘 그들이 지켜든 한 개의 작은 촛불은 내일 수천만의 횃불로 타올라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